안녕하세요. 백사이즈 최광현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이렇게 찍는 이유는 스포츠 모델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리고 제가 겪었던 것들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지금 이제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 분들도 그렇고 선수분들도 그렇고 이제 대부분 이제 대중화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회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기본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게 피트니스 모델이나 아니면은 이제 스포츠 모델 그런 쪽으로 접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은 또 포징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준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상태예요. 이게 이 대회가 다르고 저 대회가 다르듯이 대회마다 기준점이 다 다르고 보는 심사위원회의 기준점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던 그리고 제가 겪었던 그 기준점은 말 그대로 이제 스포츠 모델스러운 그런 도형미나 자연미를 갖춘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우승을 하시거나 1등을 하시거나 거기에 적합한 몸이 되시는 분들이 성적이 좋으신 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포츠 모델에 대해서 이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도형미 자체가 다리가 굵은 사람들이 상체가 마른 경우, 그리고 상체가 굵은데 다리가 정말 마른 경우 같은 경우는 스포츠 모델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뭐 대회에 대해서가 아니라 제 기준점에 대해서니까 그렇게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굵거나 상체가 얇은 것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자체가 떨어지는 게 쉐입이 다를 거예요. 다리가 굵은데 상체가 얇다 그러면은 떨어지는 각도가 역삼각형이든지 X자 프레임이든지 떨어지지가 않아요. 다리가 굵으면. 외축두가 발달하신 분들은 이제 스포츠 모델보다 클래식 모델에 대해서 더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어깨 프레임부터 떨어지는 하체에서 떨어지는 쉐입도, 자연미, 이렇게 이제 삼각형을 이룬 상태가 제일 보기가 좋고 스포츠 모델스러운 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대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처음 대회를 나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제일 많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스포츠 모델은 다이어트를 얼마만큼 해야 돼요? 라고 많이들 여쭤보세요. 근데 보디빌딩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뭐 다른 종목, 피지크나 이런 쪽으로 이제 그리고 스포츠 모델이나 다 동등하게 다이어트는 다 똑같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다이어트가 어느 정도 돼야지가 아니라 다이어트가 완벽하게 돼야지 이제 포징을 했거나 연출을 했을 때 그 멋이 나오지, 다이어트도 안 된 상태에서 멋을 부리거나 이제 좀 화려한 기술을 보이려고 하다 보면 그거는 몸이 부각되는 게 아니라 몸이 더 안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는 필수 조건이고, 몸에 대한 강도, 그리고 컨디셔닝, 그 다음에 포징, 그 다음에 연출,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볼륨감까지 가져가 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스포츠 모델에 대해서 이제 완성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훈련이나 이제 다이어트 식이요법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분들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온라인상은 말 그대로 온라인상이지 제가 그렇게 문자나 이제 DM이 오는 분들한테 일일이 답변을 해드릴 수 없는 게, 운동 강도도 모르고 그리고 몸이 어떤지도 모르고 식이요법, 식단이 어떤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거기에서 100%의 정답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행을 100% 하시는 분들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트레이너나 제일 가까운 이제 선수를 했던 분들, 무대를 경험을 했던 분들한테 조언을 요청하는 게 제일 빠르다고 봅니다. 무대를 올라가시는 선수분들을 대부분 보면 포징은 기본적으로 다 정말 잘하세요. 정말 잘하는데 본인의 몸의 장점을 부각을 시킬 수 있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몸이 죽는 분들, 너무 화려하게 하다 보면 본인이 몸을 가눌 수 없는, 힘을 주지 않고 포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제일 기본적으로 보디빌딩 규정 포즈의 이제 1번부터 7번까지의 7가지를 기본적으로 다 하실 수 있냐,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7가지의 규정 포즈를 해서 본인이 광배를 빼거나 어깨를 잡거나 복근에 계속 힘을 줄 수 있는 단계가 된다면 거기에서 이제 포커스로 스포츠 모델의 포징을 변환을 시키는 거, 그런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일 기본적인 바탕이 그 규정 포즈를 잡음으로써 본인이 어떻게 힘을 주고 어떻게 광배를 펼치며 날개뼈가 백 포징을 잡았을 때 날개뼈가 모이는 거, 펼쳐진 거, 이거를 알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백을 잡았는데 남들은 다 등을 펼치고 있는데 나 혼자 등을 쪼우고 있어. 그러면은 말 그대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플러스 점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본인이 연습할 때 영상을 더 많이 찍어봐야 하고 그만큼 본인의 몸을 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는 화려하니까 남들이 해서 이 사람이 해서 따라 해봐야지, 그거는 컨닝밖에 안 되고 그분에 대해서 몸이 입혀지지 본인의 몸에 대해서 입혀지는 포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SNS상에 이제 스포츠 모델 포징을 하면서 제일 힘든 점이나 제일 궁금한 점들을 질문을 해달라고 이제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릴 텐데, 똑같은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백 포징에 대해서도 그렇고, 기본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개성이 어떻게 해야 되냐, 화려함을 추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거를 총 정리를 한 상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중복된 것들은 다 그냥 통합을 시켜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거예요. 제일 첫 번째로 이제 후면 포징을 할 때 둔근을 잡는 거랑 둔근이랑 데테이드를 같이 잡는 게 힘듭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둔근이나 햄스트링을 같이 잡는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데테이드를 잡는 포징이 있고 둔근을 잡는 포징이 있어요. 그리고 발의 각도에 따라 그 사람의 데테이드가 이만큼 나오고 이제 더 돌렸을 때 더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우리가 백포즈를 잡을 때 이 상태에서 한 발을 뺀 상태, 그리고 돌린 상태에서 데테2두를 먼저 잡아요. 그리고 데테2두만 잡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잡아야 되면, 엉덩이를 못 잡겠으면 우리가 이제 백더블 바이셉스를 할 때 잡아 놓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쪼으려고 엉덩이를 살짝 끌어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골반이 여기서 앞으로 살짝 끌어올리는 거 있어요. 허리가 꺾이는 게 아니라 엉덩이 골반이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 이 상태가 되면은 데테이두와 엉덩이까지 같이 잡고 등을 잡을 수 있는데, 이거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연습량이 부족해서 얘를 못 잡는 경우가 있고, 이제 연습량이 잘 되신 분들은 데테이두와 엉덩이 둥근 이렇게 같이, 엉덩이가 뒤에서 햄스트링이 먼저 잡히고 엉덩이가 살짝 위로 끌어올려 주는 느낌,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두 개 다 동시에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둔근에 중점을 두시는 분이 있고 햄스트링에 중점을 두시는 분이 있는데, 중점이 아니라 이 두 개를 같이 잡을 줄 알아야 상하 밸런스가 또 맞아져요. 요즘에 대회를 나오시는 분들 보면 솔직히 앞쪽 이제 가슴, 어깨, 복근, 앞쪽 대퇴 4두 이쪽 라인으로는 전부 진짜 10명이 서면 10명이 거의 비슷할 정도로 그만큼 좋으세요. 근데 백을 돌았을 때 채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백이 얼마만큼 좋냐, 그리고 등이 얼마만큼 좋고 얼마만큼 잘 펼쳐서 이제 포즈를 잡았냐, 그리고 엉덩이가 얼마만큼 잡혀 있고 데테이두가 얼마만큼 잡혀 있냐, 이런 거에 따라 포커스가 다 바뀌는데 여기서 채점이 확실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요즘은 앞쪽보다 뒤쪽을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본인 성적이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